오늘 값이 다시 80도.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네, 변별력이 되게 센 파트예요. 되게 센 파트고, 그 이유가, 화학 같은 경우에, 화학, 물리, 이 파트가 저기 생명 제고학보다 변별력이 센 이유가, 앞에 부분하고 연계성이 되게 커서 그래. 그래서 이 베이스가 약한 경우에는, 이제 위까지 올라갈 때, 이제 잘 학습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기초가 무너져 있는 경우에 늦게 시작하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좀 빠듯하게 하면 늦지 않아. 선생님이랑 같이 전에 중등에 있던 베이스 내용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할 거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단원 제목이 산화환원이네요. 19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이제 산화환원. 우리 과학자들이 화학 반응을요 크게 두 개로 분류하고 싶어 했어요. 저번 주에도 하나 배웠거든. 저번 주에 우리 동화작용, 이화작용 해서 이 물질이 고분자에 저분자가 되냐, 혹은 분해되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자, 이번 관점은요 어떤 입자와 반응하냐의 관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처음에 화학이 발달했을 때 막 기술도 없고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뭔가 채취하고 그냥 발견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었을 거야. 과학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나무가 있어. 옆에 철도 있어요. 나무로 된 저기 책상도 있고 뭐 철로 된 의자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끼리 반응을 하는 걸 지켜보려고 하는데 고체끼리 움직여서 서로 만나서 막 반응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건데 이 자연 상태에서 만나서 반응할 수 있는 입자들은 대부분 기체 상태입니다. 또 공기 중에 있던 기체들이 막 움직이다가 여기 책상하고 만난 거야. 그 반응을 하겠죠.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탄소야. 산소라고 했지? 탄소는 고체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흡연이 공기 중에 날아다녀요? 누가 제일 많아? 진짜 몰라? 질소가 제일 많죠. 78%로 제일 많고. 근데 질소는 아주 많은 양이라서 다른 물질과 접촉을 잘 하겠지만 굉장히 안정한 기체입니다. 반응 안 해요. 손가락 좀 그만 뜨더라. 초딩들이냐? 그만 뜨더라고. 그 물어뜯고 있어, 이제. 놔둬. 놔둬. 하지 마. 입 아파 죽겠어. 그래서 이 질소는 많지만 반응을 잘 안 하고요. 안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은 기체로 갑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구죠? 산소입니다. 산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어떤 물체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기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애도 산소랑 반응하고요. 쟤도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또 다른 애도 산소랑 반응이 있고. 그래서 산소가 반응을 하나보다 산소랑만 반응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한 거야. 반응을 아주 심플하게 두 개로 나눠요. 첫 번째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산소를 잃는 반응으로 나눠버린 거야. 근데 실제로 모든 반응에 산소가 참여하나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 추가적인 개념까지, 그걸 좀 보완한 개념까지 오늘 같이 학습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념, 산화입니다. 산화. 자, 산화는 첫 번째로 산소를 만났다라는 산소를 얻는 반응입니다. 근데 꼭 산소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걸 좀 보완해서 개념을 보완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산소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얻는 걸 좋아할까, 있는 걸 좋아할까? 있는 걸 좋아하지. 맞아? 저기 산소가 있어. 내가 산소를 얻고 싶어. 산소를 내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은 거야. 산소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하죠. 맞아? 산소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한다고.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산소의 마음을 얻으려면. 줘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산소를 얻는다는 것은 전자를 얻는 반응으로 좀 대체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전자를 얻는 반응. 그러니까 내가 산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산소를 꼬시려고 전자를 줬다라는 거야. 내가 전자 줄게. 나랑 만나자. 그럼 안 돼. 사람 너무 물질적으로 모르는데.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손편지가 어울리는 로맨티스트.
써봤어. 전자를 얻는 반응이래요. 자, 전자를 얻으면 전하량이 어떻게 될까요? 전하량. 우리 뭐 중성인 건 0, 뭐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마이너스 이런 전하량이 있죠. 전하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전자를 얻었잖아요.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지. 그러면 전자를 얻는 순간 내 전하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네. 아, 전하량이 감소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 둘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묶어서 가도 돼요. 아, 근데 사실 정확히는 전하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나중에 화학원 공부하면 산화수라는 표현을 쓰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안 쓸 겁니다. 되게 학교별로, 분당지역 학교별로 설명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 시험 기간 가서 할게요. 네, 산화수입니다. 산화. 다음은 요거랑 반대의 반응은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환원 반응. 아, 그럼 환원은 산화가 산소를 얻는 거였으니까 환원은 그 반대 반응이니까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잃는 반응. 산소를 잃는 반응. 약간 산소랑 만났는데 이번엔 산소를 떠나 보내주는 거야. 헤어졌어. 전자를 잃는 반응이요. 근데 아까 내가 산소랑 만날 때 산소한테 뭐 줬어요? 전자 선물해줬죠. 가방 사줬단 말이야. 헤어졌단 말이야. 가방 어떻게 해야 돼? 빼놔야 돼? 나 안 그럴 건데. 자, 두 번째로 전자는 다시 얻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는지는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 이야기하면서 둘 다 전자를 얻는 반응이에요. 전자 일기 뭐야? 네? 네? 왜 여기 얻느냐? 잃는이죠? 예? 전자 줬죠? 그치? 아까 뭔가 이상하네. 전자 줬죠? 잃는 반응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얻었네. 전하량이 어떻게 될까? 전자는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를 들고 있는 애를 얻었는데 전하량 어떻게 돼? 감도? 감소하죠. 위가 위도 이거예요. 감소해요. 그럼 왜 또 이렇게 돼 있어? 네? 무슨 일까? 감소. 정신이 없나 보다. 쏘리. 선생님 진짜 좀 어떠고 할머니가 괜찮았어요? 어떻게 되면 괜찮으신 거 맞죠? 써 빨리. 미안해. 이거 틀리죠. 이것도 수정해서 내는데 틀려. 내가 말은 맞게 했잖아. 나도 틀리게 썼어요. 그래서 틀리게 하셨더라. 왜 전자 이름을 전화랑 증가한다 했잖아. 마이너스인 걸 버리니까. 아까는 반대로 했어. 반대 말씀. 전자를 얻으면 그 선생님 지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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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얻으니까 전자 잃는다고 했까 전자 줬다고 했죠. 전자 잃으면 마이너스를 보낸 거니까 전화량 증가한다. 산소 잃을 때는 역으로 전자를 얻는다. 전자 언제나 뛰니까 전화량 감소한다. 자, 그 다음 개념. 네, 이 산화환원과 이 산화환원의 공시성에 대한 이야기. 자, 어떤 입자 개념에서 뭔가를 얻고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는데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거나 있었던 걸 갑자기 뿅 하고 없애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겁니다. 항상. 네? 그래서 누군가 산소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쌤이 산소를 얻었으면 앞에 있는 승은이는 산소를 뺏긴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한 거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잃은 거죠. 난 얻었지만 애는 잃었다고. 누군가 얻었다면 반대쪽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잃는다. 손 그만 봐. 손 한 번 더 뜯으면 내쫓을 거야. 여기까지 하겠어요. 아니 사진관도 아니고 무슨 한식이 사실. 이 산화는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한쪽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한 놈이 잃으면 한 놈은 얻으니까. 자, 두 번째로 이때 주고받은 산소의 수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고받은 산소의 수는 동일하다.
그러면 3개를 얻었다라고 해볼까? 그럼 다른 친구 걸 3개를 뺏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3개를 잃었네요. 그리고 주고받은 전자의 수도 서로 동일하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산소를 2개 얻었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다른 친구는 산소를 2개 잃었을 겁니다. 이때 나는 전자를 4개 잃었고요. 상대방은 전자를 4개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응?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뭔데? 그런 거 있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이상해지잖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때 산화되는 물질은 다른 용어로 지칭을 해줍니다. 자, 내가 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얻었다라는 표현이죠. 자, 뉘앙스를 조금만 더 해볼까, 세게 해볼까요? 산소를 얻었다인데 뺏었다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럼 다른 친구 걸 뺏었으니까 다른 친구는 환원됐네. 내가 산화되려면 다른 친구 뭐가 돼야 돼? 환원되어야 된다고. 그럼 산화하는 물질은 남을 환원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산화하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환원제라고 불러요. 환원제. 환원시킨다라는 뜻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 약간 센스 있게 환원되는 물질은 뭐라고 부르요? 하나지. 그렇지. 네. 환원되는 친구는 남을 산화시킵니다. 내가 산소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친구한테 강제로 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네? 그 친구 어쩔 수 없이 받았죠. 산화되어버렸죠. 그럼으로써 다른 물질이 산화되었기 때문에 산화되는 물질 산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실제 반응들 한번 볼 텐데 거기 앞서서 꼭 들어가야 될 암기 내용 한번 짚고 갑시다. 사실 중등 과정이 단단하게 되어 있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보통 많이 까먹어 있고요. 쉽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암기하시면 돼요. 자, 뭐 암기해야 되냐면 오늘 전자를 주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산소도 주고받지만 어떤 전자를 주고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온의 형태를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우리 주기율표에서 배운 20번 안쪽의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온식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마그네슘 12번이에요. 전자 배치해볼까요? 어떻게 배치? 2개? 4개가 왜 나와? 8개? 다시? 2개죠. 옥텟 규칙 이용해서 288이니까 12개면 2개, 8개, 2개란 말이야. 마그네슘은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2개를 버리려고 하죠. 마그네슘의 이온식은 Mg2 플러스란 말이야. 뭐 Cl 같은 거 볼까요? 염소 같은 경우에 17번이에요. 전자 배치해봐. 2, 8, 7이죠.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얻어야 되지. 그래야 꽉 찰 거 아니야. 그럼 Cl의 이온식은 Cl-가 된다고. 그치? 그럼 20번 안쪽에 없는 수소들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암기하셔야겠죠. 자, 먼저 AG. AG 누구죠? AG 누굽니까? 은입니다. 은의 이온식이 뭐예요? 은의 전하량 얼마죠? 1 플러스. 이게 중등 때 다 나온다. 근데 암기가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걸 계속 외면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암기해야 돼요.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AG 플러스 은 이온이죠. 은 이온. 자, 그 다음 구리와 학식이 뭐죠? CU 이온일 때 전하량 2 플러스입니다. 얘는 구리 이온입니다. 자, 그 다음 아연. 아연 혹시 원소기호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 ZN입니다. 자, 아연 이온일 때 2 플러스의 전하량을 가져 이걸 아연 이온이라고 지칭. 2 플러스예요.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이온들도 있지만 원자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한 번의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역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배웠거든요. 여러분 익숙한 거 NO3. NO3. NO3 전하량 얼마죠? 1-입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름 보면 알 수 있는데. 네온. 네온은 N이고요. 질산이온이라고. 나 처음 들어보는데 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웃을 때가 아니야. 외워. 나 분명 심각하다고 말했는데 이번 주도 안 해요? 너네 점수다. 자, 그 다음 탄산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탄산이온은 합친 거죠? C, O, 3, N 마이너스, E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고 하지 말고 E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탄산이온. 자, 황산이온도 배웠거든요. 황산이온. SO4 E 마이너스. 황산이온. 자, 6개만 특별히 암기 따로 해줍시다. 6개만. 자, 그 다음 몇 가지 입자들의 색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색. 자, 먼저 구리의 색이에요. 구리. 자, 구리 원자의 색입니다. 구리 원자 무슨 색이죠? 구리 원자 붉은색입니다. 자, 그 다음 구리 이온. 구리 이온하고 화학식 뭐였어요? Cu E 플러스. 이거 무슨 색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푸른색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리는 붉은색, 구리 이온은 무슨 색? 푸른색.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구리라고 부르지 않고요. 구리뿐만 아니라 어떤 원자나 이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얘는 뭐야? 구리 원자입니다. 전하량이 0이니까. 얘는 뭐예요? 구리 이온이죠. 색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꼭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둘은 아예 다른 물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리 원자와 구리 이온은 아예 다른 물질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해주자. 꼴랑 전하량 다른 건데 그렇게 많이 다르나요? 엄청 다릅니다. 아예 다른 물질로 보는 거야. 그 다음 도나 그만 부르게. 자, CO 산화구리입니다. 산화구리. 검은색을 띱니다. 산화구리는 검은색. 자, MgO예요. MgO. 산화 마그네슘.얘는 흰색입니다. 자, 이 정도 암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화학 파트 대충 했던 과오를 암기 10개로 할 수 있다면 싸게 먹혔죠? 이렇게 해야 돼. 다음에 이거 토대로 실제 반응들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의 이동 관점에서 볼 겁니다. 처음이니까 좀 쉬운 것부터 한번 볼까요? 산소의 이동 관점에서 볼 텐데 첫 번째로 산소를 주고받는 반응 중에 연소를 빼뜨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마그네슘 한번 연소해볼까? 반응식도 한번 써봅시다. 마그네슘 화학식이 뭐예요? 마그네슘 Mg 에다가 연소시켰대. 연소시킨 건 어떤 입자를 반응시킨 거죠? 산소라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산소. 원자예요? 산소 원자는 뭔데요? 산소 이온. 산소 이온이란 표현 없는데요? 산화 이온이고요. 뭐 반응시키고 싶어 너네? 식으로 말해봐. 연소. 뭐 반응시키고? 오 반응시키고 이거 뭐라고 읽어? 산소.
분자라고 있지. 이것도 못 읽는데. 그지? 좀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웃고 있어. 산소 분자라고요. 자, 토치 하나하나에 유의하면서 공부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점수 도돌이 풉니다. 자, 반응할 때. 반응하면 산소랑 마그네슘이랑 만날 거예요. 산소 분자와 마그네슘 분자가 MgO가 될 겁니다. Mg 플러스 O2가 MgO가 되는 반응이다.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게 Mg는요, 혼자 있는 물질은 전하량이 0이에요. O2도 원소 하나 구성된 물질은 무조건 전하량이 0입니다. 호던소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톳 원소요. 톳 원소 물질.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 자, 이거 두 개인데요. 산소 원자가 두 개인 것이고 원소는 하나예요. 원소는 원자의 종류를 지칭합니다. 자, 근데 결합했네. 결합한 후를 봐봐. 마그네슘은 금속이고 산소는 뭐야? 비금속이죠. 금속하고 비금속 만나면 무슨 결합합니까? 이온 결합해요. 마그네슘 이온식이 뭐죠? 이뿔이라고. 산화이온은요? 이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각각은 전하량을 띠지만 합쳐졌을 땐 중성이 돼야 돼. 이거 중성이니? 얘는 중성. 그렇잖아. 중성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하나 마그네슘 화학식은 MgO예요. 염화 마그네슘 화학식 쓰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쓰냐면 MgCl이라고 써요. 근데 마그네슘은 몇 뿌리가 있어? 이온일 때? 2뿌리라고 했죠. Cl은 17번이거든요. 몇 마이너스가? 1 마이너스네. 이게 중성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Cl2예요. 1 마이너스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쓴 화학식의 이름이 정확히 맞는지 찾을 수 있어야 돼. 중딩 때는 여러분 화학식 다 떠먹여 줬거든요. 이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하량을 찾아서 제대로 된 물질이다를 검증했으면 한 가지 법칙을 더 지켜야 돼요. 중3 때 배웠던 화학 반응식 쓸 때 반응 전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반응 후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여기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산소 원자? 2개 있네. 여기는요? 하나 있네. MgO2 하면 되겠네. 안 되지. 왜? 이러면 다시 중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뭘 바꿨어? 앞에 숫자를 써줬죠? 2라고. 우리 이 숫자 뭐라 그랬어요? 개수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개수, 여기 개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gO가 2개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Mg도 2개 됐네. 이 앞에도 숫자 바꿔줘야 되네. 뭐로? 2로. 그러면 하나씩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 연결 좀 할게요. 마그네슘, 하나 마그네슘. 자, 요렇게 연결을 좀 해줍니다. 자, 처음에 마그네슘에 옆에 산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붙어 있었니, 산소가? 안 붙어 있었죠? 근데 반응 끝나고 나니까 붙었네? 마그네슘 산소를 어떻게 했어? 산소 혼자를. 얻었니, 잃었니? 얻었죠? 몇 개 얻었을까? Mg에서 MgO가 됐다? 몇 개 얻었어요? 한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개입니다. 통째로 봐야 돼요. 개수까지. 오케이? 이 Mg였는데 이 MgO가 됐죠? 산소 원자 2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소 원자 5를 2개를 얻었다. 여러분 산소 원자 2개 얻었네. 산소 얻으면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이죠. 이 물질은 뭐라고 부를까? 마그네슘. 산화했네. 산화하는 물질 뭐라고 불렀어요? 산원제라고 부를 수 있었네요. 자, 그 다음 이 산소 분자는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산소 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소 원자 2개를요 전부 다 준 거예요. 마그네슘한테.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빈 공간에 연결해주죠.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렇죠. 빈 공간에 연결해주죠. 그러면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를 얻었니 잃었니? 잃었죠. 몇 개 잃었어요? 2개 잃었네. 얘는 얘는 뭐가 됐어요? 산원이 됐네. 하나들? 그렇죠. 산화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들 중에 주고받은 산소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같나 봤더니 같네요. 아주 기본적인 반응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구리를 연소시켜요. 우리 구리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이 반응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이거 산소 이동으로 설명했죠. 얘는 전자로도 설명이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산화 반응 보면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고 했죠. 그럼 전하량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마이너스 버렸으니까 전하량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죠. 마그네슘 봐봐. 마그네슘 0에서 몇이 됐어? 2뿔이 됐네. 전하량 증가했네. 마그네슘 산화됐네. 맞아? O2는 전하량 0이었는데 2마 됐네. 감소했네. 환원됐네. 전자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요. 되니? 그러니까 이 반응식마다 산소를 주고받은 걸로만 설명할 수도 있고 전자를 주고받은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반응도 있고요. 둘 다 설명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마그네슘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산소, 전자로도 설명이 가능한 반응입니다. 두 번째 구리 연소 반응이. 자, 이 반응 두 번 연달아서 시킬 겁니다. 자, 저한테 구리로 된 젓가락이 있다라고 해볼까요? 순수한 구리로 된 젓가락. 됐니? 구리 무슨 색이요? 순수한 구리? 붉은색이죠. 자, 이거 불에다가 갖다 댈게. 그래서 불에 어디다가 갖다 댈 거냐면 첫 번째로 겉불 곳에 갖다 댈게. 불꽃의 바깥쪽. 불꽃의 바깥쪽. 온도가 더 높은 바깥쪽 불꽃에 갖다 댈게.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쨌든 연소 반응이잖아요? 그럼 CU에다가 뭐가 반응하는 거야? 연소니까. O가 반응. 그럼 CU랑 O랑 일단 합쳐지고 보자고. CU, O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개수 맞춰줘야 되는데 그 전에 전하량 쓸 수 있는 건 씁시다. 이온 결합 물질들은 전하량 다 쓸 수 있어요. CU 이온이면 전하량 몇이에요? 2뿔. O는요? 2마. 사실 애랑 똑같은 반응이지. 마그네슘 대신 구리가 온 것뿐이죠. 그러면 개수 맞춰줘야겠네. CU 앞에 2. 여기 산소 두 개니까. 이유가 그리고 CU 앞에도 2. 개수 맞춰서 바꿔줍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산화된 것과 환원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 CU가 CU5가 되죠. 그러면 산소 몇 개를 얻었나요? 산소를 2개를 얻었네. 즉, 얘도 산화되었네. 여기 O2는 빈 공간에 연결해주자. 얘는 산소 원자 2개를 잃었네. 즉, 환원되었네. 이게 겉불꽃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자,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속불꽃에 집어넣을 거예요. 불꽃의 안쪽에 집어넣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봅시다. 제가 빨간색 구리 젓가락을요 겉불꽃에 갖다 댔어. 그랬더니 산화구리가 됐네. 산화구리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입니다.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에요. 자, 이 검은색 산화구리를 다시 속불꽃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구리를 넣는 게 아니라 겉불꽃에서 만들어낸 산화구리를 넣는 겁니다. CuO에서
얘도 그럼 연소니까 O2 만나나요? 아니야, 얘는 더 이상 산소를 얻지 않기 때문에 O2랑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C랑 반응합니다. 산소. 그럼 뭐가 되냐면요. 다시 순수한 구리가 돼요. 그리고 산소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가 발생. 이산화탄소. 계수 맞춰줄까요? O 두 개네, CU 앞에 2. CU 두 개 됐네, CU 앞에 2. 그리고 산화된 놈, 환원된 놈 찾아보는 거야. C가 물질에 들어가면 항상 이거 먼저 연결해주면 편해. C끼리. 얘는 산소를 두 개를 얻었네요. 즉, 산화되었네. 자, 두 개의 CuO는요, 옆에 Cu랑 연결해주면 되겠네. 얘는 산소를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잃었죠? 즉, 환원되었네. 됐나요? 자, 이거랑 유사한 반응이 사실 하나 더 일어나는데, 교재 기준으로는 이 반응밖에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반응도 일어나요. CO가 탄소랑 만나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 CO랑 만나는 반응. 그랬을 때 CU 플러스 CO2를 만드는 반응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산화구리가 탄소랑 만나서 반응하기도 하고 일산화탄소랑 만나서 반응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 산화구리가 환원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반응 모두. 우리 내용 다시 한번 복귀할까요? 덧불꽃에 넣었더니 구리가 산화되어서 산화구리가 돼서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산화구리를 환원시키면 다시 순수한 구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산화되었다는 건 산소를 얻었다는 거죠. 환원된다는 산소를 다시 버린다잖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겠지. 실제로 그렇게 됐네. 산화구리가 환원됐더니 순수한 구리가 됐네. 그럼 얘는 봐봐. 덧불꽃에서 붉은색 구리가 검은색 산화구리가 돼서 빨간 부분이 까매졌죠. 그걸 다시 더 깊숙이 찔러 넣으면 검은색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가 되면서 무슨 색이 돼요?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붉은색이 검은색이 됐다가 검은색이 다시 붉은색이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반응으로 이런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반응입니까? 바로 광합성분 호흡이 광합성 그리고 호흡. 자, 먼저 광합성부터 보자. 광합성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자, 광합성이 뭐 하는 거죠? 뭐랑 뭘 이용합니까, 식물이? 이산화탄소 CO2 하고요. 또 뭘 이용해요? 물 H2O 이용하죠. 그래서 뭘 만들죠? 포도당 C6H12O6 이렇게. 또 뭐 만들어요? 식물이 광합성은 포도당만 만드나요? 탄소 분자도 만들어내죠. O2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거 연결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연결만. 일단 개수부터 채웁시다. 개수. 생성물에 C가 6개 있네. CO2 앞에 6 써줘야겠네. 생성물에 수소 원자 12개 있네. 반응물에 있는 H2O 앞에 6만 써주면 되겠네. 6H2O면 수소 원자 12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산소 개수 따져보는 거야. 여기 12개, 여기 6개. 총 18개. 생성물에는 산소 원자 6개. 12개 더 필요하네. O2 앞에 6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연결만 하시면 돼요. 연결만 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봐봐. 여기 CO2. 그 여기 C가 들어가 있네? 이 둘이 연결하고 싶어. 둘 다 C를 가지니까. 그죠? 그 다음 봐봐. 여기 H2O가 있죠? 근데 포도당에 H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H2O랑도 연결하고 싶다고. 그때 뭐가 우선이 되냐면 무조건 탄소 우선입니다. 탄소. 오케이? 다음은 이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끼리 연결해 줄 거야. 예, 탄소가 들어간 물질. 이거랑 요거랑. 탄소. 여러분 여기 몇 개 있나요?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12개야. 2개라고 하면 안 돼. 6CO2니까 12개로 써야 돼요. 여기 몇 개 있어요? 6개 있네. 산소 원자 어떻게 됐어? 6개. 그렇지. 산소 6개를 잃었네. 즉, 환원되었네요.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찾겠죠. 아, 그럼 누군가는 산소 6개를 얻어서 산화됐겠구나. 이렇게. 그럼 남은 거 연결해주면 되겠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다음은 여기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6개. 여기는요? 12개인데 산소 원자 6개를 얻었네. 즉,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산화되었고 환원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이산화탄소가 환원돼서 포도당이 됐구나. 이산화탄소는 환원됐으니까 산화제라고 부를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물은 산화되었구나. 그래서 탄소 분자가 되었구나. 호흡도 이야기해볼까? 호흡. 자, 호흡은 광합성과 역반응이에요. 반대로 써주시면 돼. C 6개, H 12개, O 6개에다가 6개 산소 분자를 반응시키면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가 발생합니다. 거꾸로 썼잖아요. 거꾸로. 이런 걸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역반응.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또 연결해주면 돼. 선생님 뭐 먼저 연결하라고 해서? 탄소 들어간 거 먼저 연결하면 편하다. 여기도 탄소. 반응물에 산소 몇 개예요? 탄소? 아, 여기 포도당에 산소 몇 개야? 여기는 12개. 아, 얻었네. 좀 느낌이 오죠? 산소 6개를 얻었다. 그렇죠. 산화됐다. 6O2는 6H2O랑 연결해주고, 아, 얘는 산소 6개를 잃었다. 우리 다시 약간형으로 가볼까? 처음에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었더니 포도당이 됐네. 그럼 역으로 포도당이 뭐가 되면? 포도당이 산화되면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산화탄소가 환원돼서 포도당이 됐네. 그럼 포도당이 산화되면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네. 관계까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잘 안 나오는 건데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 있죠.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입니다. 이 탄화수소가 뭔데요? 탄화수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탄화수소는 탄소, 그 다음 수소로만 구성된 친구예요. 이걸로만 구성돼요. 이걸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연소시 CO2하고 H2O가 발생합니다. 이게 사실 반응식을 주고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인데 반응식을 안 주는 문제들이 요새 좀 출제가 되고 있어. 탄화수소 C랑 H로만 구성됐대요. 너네 이미 이런 물질을 알고 있는 게 있거든? 뭐 있니? 너희가 알고 있는 분자 중에?
CH3? 뭐라고 불러? 메테인이라고 부르는. 그죠? 메테인이 있단 말이야, 메탄가스. 근데 메탄가스 정도면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다른 탄화수소를 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C3H8이라고 하는 탄화수소를 줄게요. 프로페인 가스예요. 잘 모르는데. 연소시켰대. 프로테인이요. 프로페인. 프로페인. 자, 연소시켰대. 무슨 분자 반응시킨 거예요? 연소시키면? 당연히 O2. 여기서 식을 끝내버려. 나머지 너네가 완성하라고. 그러면 이제 멘붕이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탄화수소를 연소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기억해 두시면 되게 편해. 뭐랑 뭐가 발생한대? CO2하고 뭐가? H2가 발생합니다. 그럼 개수만 맞추면 되죠. 그러나 CO2 앞에 몇이어야 될까? 그렇지. 왜 여기 탄소 3개 있으니까 맞춰주려고. H2 앞에 몇이어야 돼? 4가 와야겠죠? 다 있어. 앞에 다 있어. 그럼 O2 앞에 몇이어야 돼요? 5가 와야죠. 10개의 산소 원자가 필요한데 O2니까요. 그죠? 여기 산소 원자 10개 있죠? 6개, 4개. 찾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 된 놈 누군가, 하나 된 놈 누군가 찾으라고. 애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I는 산소를 얻었구나. 몇 개 얻었니? 그렇지. 6개를 얻었네. 남은 거 연결시켜 줄까요? O2와 4H2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 산소 어떻게 되세요? 이렇네. 몇 개? 6개를 이렇네. 프로페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산화되었고요. 산소 분자는 환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다음 5번째 반응. 메인 반응이에요. 메인 반응. 철의 연소 반응입니다. 철의 연소가 아니고 철의 재련 반응. 자, 내가 철로 뭔가 만들고 싶어. 뭐 하나 만들어 볼까? 대충 프라이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이때 우리가 써야 되는 철은 순수한 철입니까? 녹슨 철입니까? 당연히 순수한 철이지. 여러분, 철이 녹슬었대. 왜 녹슬었어요? 산소랑 결합해서. 그래서 녹슨 철의 이름이 뭐예요? 산화철이지. 산소랑 반응해 있는 상태니까. 그럼 우리가 주변에 쌤이 광산에 가가지고 철을 캐러 갔다? 거기 있는 철은 순수한 철일까? 아니면 이미 산소랑 만나서 반응한 철일까? 아니죠. 왜? 아주 오랜 시간 있었던 철일 거 아니야. 이미 산소랑 어떻게 돼 있어? 결합을 해 있죠. 녹슨철과 같은 형태를 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 목적은 뭐겠어? 그걸 순수한 철로 바꿔야 되네? 거기에 있던 산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에 붙어있는 산소를 떼어내줘야지.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산소를 떼었으니까 환원시켜서 순수한 철로 만들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려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철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재료 만드는 것부터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코크스의 연소 반응입니다. 코크스는 그냥 탄소예요. 탄소. C. 코크스는 그냥 탄소입니다. 탄소는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주죠. 코크스를 연소시킵니다. 연소시켜볼까요? C에다가 뭘 더해? O2를 더해. 어렵던지. 그 재료를 만들 텐데 이 재료가 뭐냐면 딱 봐봐. C랑 O2랑 더 뭐 나와? 우리 지금 좀 CO2 나오죠? 그 CO2를 만드는 게 아니라 CO를 만들어.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물론 CO2도 같이 나오는데 그중에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반응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재료가 일산화탄소. 개수 맞춰야겠네. CO 앞에 2. C 앞에도 2. 그럼 이 일산화탄소를
꺼내서 산화철과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본격적인 반응 산화철에 환원 반응. 그럼 산화철 화학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쪽이 화학에서 감을 못 잡는 친구들 특징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안 외워야지. 이 정도 식이면 다 외울만 해. 몇 개 안 되잖아. 그 문제 나올 때마다 틀려도 좋으니까 반응식은 계속 써봐야 돼요. 이게 화학 잘하는 제일 단기 루트야. 많이 써봐야 돼. 틀리는 것 같고 뭐라 안 해. 뭐 너네 틀렸다고 뭐라 안 주겠니? 머리한테 맞았다고 나 쳐다보는 거야 지금? 자, 산화철에 하는 반응 봅시다. Fe2O3예요. 다른 형태의 산화철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고일 단계에선 다루지 않아요. 산화철은 Fe2O3다. 자, 여기다가 아까 준비해둔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요. 몇 개 필요하냐면 3개 필요해요. 3CO. 자, 그럼 뭐가 되냐면 2개 순수한 철 F2 하고요. 3개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산화된 놈 찾아라, 환원된 놈 찾아라 하겠네. 당연히 환원된 건 누구예요? 환원된 건 산화철이죠. 산화철과 철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연결시켜 주면 되죠. 산소 몇 개를 주고받았나요? 둘이? 3개를 주고받았죠. 산화철은 3개를 어떻게 했어? 버렸죠? 잃었죠? 일산화탄소는요? 3개를 얻었네. 산소 혼자 3개를 얻었네. 어렵지 않죠? 마지막 6번 마그네슘과 드라이 아이스 사이의 반응. 이거 어려운 반응 아니거든? 근데 이게 헷갈려서 내가 따로 써주는 거야. 그럼 교재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2페이지 185쪽 볼래요? 185쪽에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이거 정말 별거 아닌데 헷갈려. 185쪽에 3번 문제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일 때 드라이 아이스 이제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가 되면 드라이 아이스라고 부르지. 그리고 마그네슘 반응을 시킨 다음에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Mg 플러스 CO2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이게 그림 때문에 헷갈려. 그냥 그림에 여러분 그림 보니까 마그네슘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마그네슘인가요? 불이 붙었지. 애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연소 반응이라고 돼. 근데 여기 화학식이 갑자기 O2를 주고 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연소 반응이 아니야. 걔는 온도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산소 분자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냐면 MgO 하고요. 순수한 탄소 C가 나옵니다. 계속 맞춰주면 C 앞에 E, C 앞에 이가 아니고 MG 앞에 E, MG 앞에 E. 네? 이런 심플한 반응이니까 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빨리 쉬었다가 32분 할. 내용 이어서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산소가 이동했을 때 산화하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야기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암기 내용들을 쓸 건데 전자이동 파트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에요. 전자이동 볼까요?
전자이동으로 산화하는 한번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로 다시 마그네슘 연소 반응 볼까요? 우리 아까 마그네슘 연소 반응 했거든요. 산소 이동 관점에서 설명했는데 이번에 전자 이동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시 마그네슘 Mg 더하기 O2 산소 분자 됐을 때 MgO가 나온다. 이때 전하량 표시해 주기 산소 관점이 아니라 전자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전하량 더 꼼꼼하게 표시해 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홀로 존재하는 물질은 호던소 물질이라고 해서 전하량이 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체크하는 거야. 여기 이온 결합 물질이 있나? 있네. 마그네슘 금속, 산소 비금속. 마그네슘 이온일 때 이플, 산소 산화이온은 이마. 그 다음 계소 맞춰주기. 저 앞에 2, 저 앞에 2. 네? 우리 마그네슘 연소 반응식이 이런 식으로 떠졌는데 사실 이 반응에는 빠져있는 게 있어요. 스킵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마그네슘 원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반응해서 2개의 산화마그네슘을 만들어냈거든? 좋다 이거야. 근데 뭐가 빠져있냐면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과정이 스킵되어 있어. 여기 있는. 원자였는데 갑자기 이온이 뿅 하고 됐잖아. 갑자기 뿅 됐을 리는 없고 중간에 뭔가 있었겠죠.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2개의 마그네슘이요. 2개의 마그네슘 2 플러스 이걸 이가 양이온이라고 하거든요.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됩니다. 근데 2 플러스 되려면 전자 몇 개 버려야 돼? 2개 버려야 되지? 근데 마그네슘 두 놈이 반응했네. 총 몇 개 버릴까? 4개 버리겠네. 더하기 4개의 E 마이너스. 자, E는 일렉트론, 전자를 여기 한 겁니다. 전자랑 1 마이너스니까 써주고. 그럼 이 전자가 그냥 두둥실 떠다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어디로 가냐면 산소 분자한테 가는 거예요. 산소 분자한테. 산소 분자한테 이 4개의 전자가 쭉 이동을 합니다. O2 더하기 4E 마이너스. 2개의 O2 마이너스를 형성토록 하는 거예요. 보면 이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단 말이야. 반응 끝나고 나니까 내놨잖아요. 마그네슘 옆에 덩그러니 있죠, 전자가. 잃었다는 거지. 전자 잃으면 뭐야? 전자 잃으면 한화. O2는 전자 얻네? 환원. 근데 우리가 모든 반응마다 뭐 이렇게 따로 써보면 되게 좋지만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잖아? 전하량이 어떻게 돼? 전자 잃으면? 증가하네? 마그네슘 0이었는데 2풀 됐네? 전하량 증가했네? 산화됐죠. 그래서 거꾸로 O는 0이었는데 2마가 됐네요? 전하량 감소했네? 환원됐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전하량 증가하면 산화, 전하량 감소하면 산화. 가장 기본적인 전자이동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는 변별력 있는 유형들입니다. 자,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반응들 시킬 거냐면 이 금속하고요. 금속 원자하고 금속 양이온끼리 반응시킬 거거든. 우리가 먼저 탑재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양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죠. 양이온화 경향. 양이온화 경향? 그게 뭔데요? 이름 봐봐. 양이온화 경향. 뭐가 되려고 하는? 양이온.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전자를 어떻게 하려는? 어떻게 해야 양이온이 돼요? 전자를. 얻어야. 얻어요? 전자 마이너스. 이거야. 그렇죠. 지금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야? 전자를 어떻게 하는? 그냥 읽는 경향이네. 그럼 전자 읽는 반응 우리 무슨 반응이라고 했어요, 아까? 산화는 전자 얻는 건데. 산화 되려는 산화되는 경향을 뜻하는 거. 양이온화 경향이라는 표현은 전자를 읽는 경향, 그리고 산화되는 경향을 지칭합니다. 자, 이건 먼저 좀 적어놓고 갑시다. 교재 오른쪽 보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원소만 보시면 돼요. 먼저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양이온화 경향이 굉장히 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금속은 다 양이온이 되려고 해요. 전자를 잃는 경향이 있으니까 누가 더 많이 잃으려고 하냐를 뜻하는 거예요. 마그네슘, 그 다음 제템. 아까 제템 했네. 여기서 나오니까 화학식 이온식 알라고 한 거야. 제템. 이온되면 몇 불? 2불. 됐어요? 자, 그 다음 금속은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수소예요. 수소는 비금속이죠. 네. 하지만 보통 전자를 잃는다라고 했어요. 보통 잃는 경향이 있죠. 수소이온 H 플러스니까. 수소도 양이온 되려고 한단 말이야. 비금속 주제. 특이한 친구였지. 자, 그 다음 구리 CU. 그 다음 은 AG. 자, 사실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해석할 수가 있어.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알아두면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있어요. 문제 있는 거 너무 많으니까 제가 5개, 자주 나오는 거 5개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베이스로 우리가 하나하나 접근을 해봅시다. 두 번째, 우리 전자이동으로 설명할게요. 금속판과 금속으로 구성된 딱딱한 판, 뭐 네모난 판, 네모난 판 하고요. 이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 사이의 반응. 여기 아주 중요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용어. 일단 첫 번째 금속판이라고 해서 판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왜냐? 판이면 딱딱한 형태를 뜻하잖아요. 금속이 고체 상태로 있는 딱딱한 형태. 그럼 딱딱한 형태로 있을 때 금속은 원자 상태일까 이온 상태일까? 무조건 원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금속은 무슨 상태라고? 원자 상태라고. 여기 금속 원자가 하나 등장하는 거야. 금속 원자. 이걸 하나씩 풀어서 써볼까? 그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이래. 이온 결합은 뭐와 뭐가 결합해요? 비금속에 무슨 이온하고? 비금속에.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니까 음이온하고 누구의 양이온? 금속에 양이온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걸 사실 풀어서 쓰면 금속 원자 플러스 금속 뭐? 금속 이온. 금속 양이온 더하기 비금속 음이온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금속이 2개가 등장했죠. 근데 하나는 무슨 상태예요? 하나는 이온 상태. 하나는 원자 상태. 그래서 식 하나 써볼까요?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와 보자. 한번 MG 가져와 볼까요? MG. MG 플러스
이온 결합 물질이래. 금속 이온도 필요하고요. 양이온도 필요하고 비금속 음이온도 필요합니다. 자, 황산구리 한번 가져와 볼게요. 황산구리. 화학식 이제 슬슬 쓸 수 있어야 돼. 자, 화학식으로 쓸 때는 한국 이름하고 거꾸로 구리 먼저 씁니다. 구리 뭐예요? CU. 황산이온 SO4. 그 다음에 너희가 생각해야 돼. 이게 뭔가로 변화할 텐데 이 화살표 이유를 채우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다시 봐야 돼요. 전하량 체크해야 돼. 제가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으면 전하량 무조건 몇이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어. 원자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금속 원자 상태잖아요. 그럼 0이죠. 다음 봐봐. CuSO4래. 황산구리. 황산이온 들어가고 구리이온 들어가는데 근데 구리이온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CuSO4일 수도 있고요. Cu2SO4일 수도 있고 Cu3SO4일 수도 있다고. 그때 어떻게 찾냐? 전하량 갖고 찾는 거야. 구리는 몇 불이에요? 이온일 때? 2불. 아까 그래서 외우라고 했지. 황산이온은요? 이거 통째로 몇 마? 2마. 그럼 합치면 뭐가 돼? 합치면 중성인에 손댈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 친구들을 반응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근데 마그네슘은요,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탐탁치 않은 상황이에요. 좀 안 입고 온 상황이야. 왜냐면 마그네슘은 구리보다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어때요? 세지. 근데 누가 양이온이야, 지금? 처음 상태에서. 구리가 양이온이지. 마그네슘 입장에서 만족을 못하지. 왜 자기가 구리보다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더 많은데 구리가 양이온이잖아. 맞아? 그래서 마그네슘이 어떻게 하냐면 구리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야, 너 나와. 네가 원자해. 내가 양이온 할 거야. 그럼 구리가 독단적으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CU. 그리고 자리 바꾼 대로 그대로 써볼까요? 뭐가 돼요? MG SO4가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좀 어렵죠? 처음이라 그래요. 다음에 전하량 표시해보자. 자, 구리 전하량 얼마가 돼요? 혼자 있네? 0. 마그네슘? 이제 이온 결합했네. 이온이네. 몇 불? 2불 SO4? 이마 손댈 필요 없네. 자, 그 다음에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 찾아봅시다. 그러면 전하량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마그네슘은 전하량 몇이었는데 몇이 됐어? 도훈아, 손을 책상에 붙여. 0이었는데 2불이 됐네? 전하량 어떻게 됐어? 전하량이 늘어났죠? 뭐가 됐어요? 산화 됐죠. 전하량이 늘어나는 산화라고 했잖아. 그 다음 구리 봐봐. 구리는 전하량 2불이었는데 몇이 됐어? 0이 됐네? 뭐가 됐어? 환원이 되었네. 환원이 되었네. 구리 양이온이 환원돼서 구리 원자가 됐고 마그네슘 원자는 산화돼서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되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의 실력을 왕창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 그림 꼭 다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금속판이 있었대. 근데 우리 그 금속판을 뭐로 선택했어요? 마그네슘 판으로 선택했죠. 여기다가 마그네슘 판 집어 넣어줍시다. 여기 MG. 마그네슘 판 집어 넣읍시다. 그 다음에 수용 얘기래.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은 제가 예전에 이온결합 물질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용액 상태에서 서로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렀잖아. 소금물에서. 얘네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처음에 CU2 플러스가 있었다. 물 속에 CU2 플러스가 있었다. 자, 이온이 되면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금속은 원자 상태일 때는 고체니까 판에 붙는 거고요. 이온일 때는 물에 잘 녹으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온이니까 판이 아니라 수용액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 SO4 이마도 있죠. 얘는 구석지에 짱 박아두시면 돼. SO4 이 마이너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좀 이야기할게요. 사실 이 화학식에도 나와 있는데 얘는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구석지에 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 마그네슘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탐탁지 않다고. 왜? 자기는 원자인데 구리가 양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와요. Mg 2 플러스가 되면서. 2 뿌리니까 전자 몇 개 내놔야 돼? 2개 내놔야겠지. 상황을 좀 설명해 줄게. 그럼 금속은요, 물에 들어가려면 원자여야 돼, 이온이어야 돼? 이온이어야 된다고 해서 물에 녹아서 움직이려면, 그죠? 자, 그러려면 금속은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야 되지. 그래서 이거 너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줄게. 마그네슘은 끝에 전자 2개가 달랑달랑 거리는 상태죠. 원자니까요. 맞아? 이 전자를 빨리 버리고 싶어. 전자를 제가 뭐 쓰레기 봉투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마그네슘은요, 지금 쓰레기 봉투 2개를 들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얘가 물속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근데 구리는 이미 그 쓰레기 봉투 2개를 버려놓은 상태야. 이 뿌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속에서 놀 수 있는 거야. 근데 놀 수 있는 자격이 누가 더 많냐면 마그네슘이 더 많아요. 마그네슘이 구리한테 소리치는 거죠. 뭐라고? 야, 너 빨리 와서 이거 받아. 내 쓰레기 봉투 받아. 내가 물속에서 놀 거야. 라고. 네? 자기가 양이온화 경향이 더 어떠니까? 크니까. 근데 실제 쓰레기 봉투는 아니죠. 뭘 버려야 돼? 물에 들어가려면. 전자를 버려야 되지.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는다고? 구리 2 플러스 양이온이 받는다. 구리는 2 뿌렸는데 전자 2개를 받았네. 전하량이 몇이 되죠? 2 뿌린데 2개의 전자를 받으면 0이 돼서 무슨 상태가 돼? 원자 상태가 되네. 그럼 이 구리는 원자 상태가 됐으니까 다시 어디에 들러붙겠어? 그렇죠. 이 판에 들러붙겠지. 여기에 CU 하나가 들러.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어? 자, 그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내용 체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온수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뭐 물어보고 있냐면, 이온의 숫자 물어보고 있어요. 이온의 숫자. 자, 그럼 여기 이온들 한번 써볼까? 어떤 이온들이 등장했고, 누가 있었는지, 그냥 이온들 다 써봅시다. 제일 왼쪽에 있는 마그네슘부터 써볼까요? Mg, E 플러스. 그럼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은 반응이 일어날 때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지. 몇 개? 몇 개 늘었어? 2개 늘었어? 2 플러스가 몇 개 는 거야? 1개 는 거지.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짜리가 1개 늘었다고요. 여기는 전하량이니까 이게 1개 증가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 맞아? 자, 그 다음 CU2 플러스 불이 양이온이 원래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 불이 양이온이 없어졌죠? 뭐가 됐어? CU 원자가 돼버렸지. 몇 개가요? 1개가 감소했네. 또 이온 누구 있어요? SO4 E-가 있죠. SO4 E-. 자, 오른쪽 아래 이 원자가 몇 개 붙었는가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고 전하량은 한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SO4 E-라고 하고 있어. 자, 이건 개수가 어떤? 그렇죠. 일정하죠. 왜? 애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이런 이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도 안 하고 숫자 변화도 없는 이런 이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실제 이름이요. 제가 뭐 임의로 재미있게 붙인 이름이 아니고 실제 이름이 구경꾼 이온입니다. 진짜 이거 있는 네.
부경분 이온이라고 그래요. 이 반응에서 SO4-는 부경분 이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봐봐, 얘들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니? 전체 이온수는 그렇죠. 일정하지.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하나 늘어난 대신 불이 이가 양이온은 하나 감소했으니까. 자, 두 번째로 수용액의 색을 보자. 자, 우리 아까 수용액 이야기를 했는데 수용액에 녹아있는 건 원자라고 해서 이온이라고 해서 이온이죠. 그럼 이건 이온에 초점을 둬야지. 근데 우리가 아까 색깔 나는 이온 딱 하나 공부했거든. 누구였어요? 그렇지. 무슨 색? 푸른색. 그럼 CU2 플러스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돼. 색 나머지는요. 색깔 안 납니다. 무조건 구리 양이온. 그죠? 다음 CU2 플러스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그렇죠. 감소하고 있죠. 그럼 원래는 CU2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푸른색인데 그 푸른색이 점점 그렇죠. 옅어지겠죠. 물론 이 내용에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한 친구는 쌤, 구리 수용액에 있는 구리 양이온이 사라졌으니까 푸른색은 줄어들겠지만 판에 구리 원자가 붙었네요. 판에 붉은색이 진해지지 않나요? 아, 진해집니다. 잘 안 물어봐요. 수용액 색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심화된 내용인데 세 번째 내가 조건을 줄게. 산소의 원자량이 16이고 구리의 산소가 몇 개 나왔지?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4고요. 이건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이야. CU 구리의 원자량이 64일 때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에요. 그냥 뭐 그람 단위로 생각하셔도 돼요. 실제로 단위가 없는데 쉽게 생각해. 마그네슘 24g, 구리 60g, 64g 이렇게. 되니? 자, 이때 탄의 질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을 물어봤어. 탄은 이온 물어보는 거야? 원자 물어보는 거야? 원자 물어보는 거지. 처음에 마그네슘이 있었는데 몇 g짜리? 이게 떨어져 나갔네. 24 줄었네. 대신에 어떤 원자가 생겼어? CU 하나가 생겼네. CU 원자가 얼마래? 64래. 그럼 질량 어떻게 됐어? 늘어났죠. 40만큼 늘어나겠네. 아, 탄의 질량은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거 선생님 거꾸로 반응시켜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반응시켜볼까요? CU 더하기 MgSO4 이렇게 반응시켜볼게요. 전하량 항상 표시하자. 혼자 있으면 전하량, 혼자 있으면 전하량 0 원자 상태 구리판 쓸게요. Mg 이뿔 SO4 2만에 그리고 상황 해석해봐.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안 일어나요. 왜? 양이온화 경향이 누가 커? MG가 크죠? 그럼 지금 상황은 이미 안정된 상태네. 그러니까 반응 안 일어나지. 구리도 양이온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겠죠. 가가지고 마그네슘아 나 양이온 되고 싶은데 내 전자 좀 받아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마그네슘의 힘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양이온화 경향이 한참 더 크기 때문에 구리는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반응 안 일어나요. 그럼 우리 연습 조금 더 해볼까요? 똑같은 걸로.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물질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구리판 들고 올게요. 그리고요, 질산은이라고 하는 물질 한번 갖다 볼까? 구리판 나왔네? 딱딱하네? 원자 이온? 먼저 원자, 구리 원자 뭔데? CU에다 같이 말하면서 해야 돼. 지금에야 내가 써주지만 너네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끄덕이 서연아, 질산은 어떻게 쓰겠니? 실사변이요? 질산은. 네. AG, 네. NO3. 이거 맞아요? 맞나요? 자, 맞는지 검증해야 되네. 전하량 가지고 검증할 수 있다. CO 혼자 있으니까 전하량 얼마? 0. 아까 은이온 전하량 제가 알려드렸어요. 얼마죠? 1뿔입니다. 뿔. 이름 생략하고. 자, 그럼 NO3 이거 통째로 몇 마이너스예요? 통째로? 통째로? 1 마이너스입니다. 아, 중성이네요. 옳게 썼네요. 옳게 썼죠? 자, 그 다음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양이온화경향 한번 체크합시다. 양이온화경향 보통 문제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해석하면 돼. 그냥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양이온화경향이 더 큰 거죠. 지금 상황이 탐탁치 않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뭐 한다고 해서? 요것과 요것의 자리를 바꿔준다라고 해서 금속끼리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AG가 달랑 떨어져 나오겠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요? 자리 바꿔봐. 뭐가? CuNO3 질산구리가 나오네요. 그리고 또 전하량 체크해요. 혼자 있는 AG는 전하량 0. 구리는 이온일 때요. 2뿌리요. NO3는 1마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구리가 1뿌리여야 되지 않아요? 아니, 실제로 2뿌리라니까. 그러면 NO3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NO3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 앞타임에 NO3 2개라고 하니까 어떤 놈이 이렇게 썼더라. NO3가 2개. 오 32개 이 N 옆에 5가 32개 붙었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야? NO3 덩어리가 2개잖아. 이렇게 쓰는 거야. 저런 것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는 없어요. 또 물론 복잡한 물질들은 많지만 N 옆에 5가 32개가 붙을 수는 없어. 너네 공유결합 생각해보면 돼요. 결합선이 몇 개 필요할지. 자,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NO3에 가로치고 이게 2개 있다라고 표시해주는 거야. 그런 말이 맞죠? 이게 질산구리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정해야 될 게 생겼다. 뭐가 생겼어요? NO3가 몇 개가 돼버렸어? 여기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네? 그럼 또 여기다 가로치고 2해? 그럼 중성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앞에 개수를 2로 바꿔줘야겠네. 여기도 그럼 뭐 봐요? 2가 오면 끝. 화학식이 이렇게 떴다. 하나 된 놈 찾고 한원 된 놈 찾아라 할 건데 우리 이제 좀 느낌이 와. 하나 되면 전자 읽는 거니까 전하량 어떻게 돼? 마이너스 버리면 전하량이 높아지겠죠? 높아진 놈 누구예요? 누가 높아졌니? CU가 높아졌잖아. 얘가 0에서 2풀이 됐잖아. 산화됐네요. 둘이 원자는 산화되었네. 근데 양이온은 어떻게 됐어요? 꿀에서 0이 됐으니 산화되었네. 실만 쓰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 또 비커 그려. 이번엔 판에 누가 있어요? 원래 누가 있었니? CU가 있었니? 자, 그리고 밖에 그게 수용액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이온들이 있어요. 무슨 이온이죠? 처음에 은이온. 플러스가 있죠? 몇 개 있어요?
그렇지. AG 플러스 하나, 또 AG 플러스 하나. 두 놈이 있네. 이 AG NO3입니다. 또 NO3 마이너는 이 주석지에 이렇게 있다고요. 얌전히 있어. 음이온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얌전히 있어. 근데 구리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나와요, 지가. 왜? 자기가 양이온화 경향이 더 크니까. 내가 양이온이 되려면 경향이 더 크니까 내가 양이온 할 거야. CU 2 플러스. 2 플러스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를 네. 두 개를 버려야겠지. 그럼 이 두 개의 전자를 누가 받아요? AG 플러스가 받아서 원자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마그네슘이 뭐 자기보다 형인 거야. 아니, 마그네슘이 아니라 구리가.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자, 근데 은 입장에서요. 받는 거는 그래 좀 탐탁지 않지만 그렇다고 쳐. 근데 두 개를 받을 수 있나요? 하나씩 받아야지. 왜? 여러분 은 하나가 전자 두 개를 받으면 H 마이너스가 되죠. 그치? 금속이 음이온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받는 거야. 우리가 야 전자 받아 나 두 개 내놓을 거야. 은이온아 네가 받아. 근데 저 하나밖에 못 받는데요. 그럼 친구대로 하나씩 받아. 친구대로 하나씩 받아. 그렇게 되죠. 어?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은이 원자 상태가 되겠네. 원자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판에 달라 붙는다고 했죠. 두 개의 AG가 판에 달라. 이 AG 플러스면 안 되지. 전자 받았으니까 원자 됐잖아요. 그랬어. 응? 맞아, 맞아. 다음 또 이온수 체크해볼까? 자, 먼저 CU2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한 개 증가했네. 그치? 사라진 놈 있네. 누가 사라졌어요? AG 플러스가 몇 개 사라졌습니까? 두 개 소했네. 이 숫자 세는 거 뒤편에 다음 주에 할 이야기에도 아주 강하게 나오거든요. 외면 한순간 그냥 화학 파트를 다 버린 거예요.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어떻게 됐어? 일정만. 일정하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온수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네. 반응 한 번당 한 개씩 감소하겠네요. 그럼 비율로 좀 알고 싶거든. 자, 처음에 이온이 몇 개 있는지 세봐.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죠? 네. 이거 나중에 나온 거고 처음에 있었던 거. 네 개 있었지. 그럼 나중에 생각해봐. 하나 생겨났죠? 에이진 사라졌으니까 제외. 반응 끝나면. 그리고 NO3 마이너 두 개 있네? 몇 개 됐어? 세 개 됐네? 몇 분의 몇 배 됐어요? 4분의 3배 됐네. 4분의 3배로 변했네. 전체 이온수는 4분의 3배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레벨이 좀 올라가면 여러분이 좀 화학식도 잘 복습하고요. 그림도 자주 그려보면 화학식만 보고 찾을 수 있다. 반응물의 이온 몇 개인지 세볼래 얘들아? AG 플러스 몇 개 있어요? 예. 두 개. 여기 봐야지. NO3 마이너 몇 개 있어요? 총 몇 개 있니? 네. 네 개 있었죠. 그 후에 세봐. 여기 이온 아니니까 제외. CU2 플러스 몇 개? 한 개에 2 플러스 하나. NO3 마이너 몇 개? 두 개에 네 개였는데 세 개 되는 게 이온수가. 오케이? 화학식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빨리 안 찾아도 돼. 처음에 그림 그려보면 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학식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수용액의 색도 볼까요? 수용액 색깔 나오면 이온 찾는 건데 무슨 이온 찾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CU 2 플러스. 자, 이거 수가 어떻게 되니? 그거는. 진짜로? 아니, 그거는 반응할 때마다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푸른색이 어떻게 돼요? 진짜 이거. 그렇죠. 진해지기는.
푸른색이 진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 해볼까? 탄의 질량도 한번 계산해볼까요? 어렵지 않아. 이때 조건을 주는 거야. 단 CU의 원자량은 64고요. AG는 108입니다. 구리 원자의 원자량은 64, 은 원자의 원자량은 108이에요. 107.8 정도 되는데 108로 놉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탄질량. 탄질량 어떻게 될까? 64짜리 구리가 하나 떨어져 나갔네. 구리 원자가. 대신 누가 붙었어? 몇 짜리? 108짜리 은이 몇 개 붙었어요? 은 원자가 2개 붙었죠.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가했겠네. 아까도 증가했는데 이번엔 증가했네.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뭘 반응시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림 보면서 찾아보면 돼요. 시간 들여서 쭉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랑 유사한 반응들 보자. 얘랑 아주 유사한 반응이에요. 왜? 3번에 뭘 어디가? 수용의 밑에 탄의 질량. 아, 탄의 질량은 증가한다. 자, 유사한 반응 한번 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금속하고요. 염산 사이의 반응이에요. 이것도 다음 주에 할 이야기 중에 얘기인데 꼭 염산 아니어도 됩니다. 산성 물질이면 돼요. 염산 수용액 사이의 반응. 단 이때 선택해 주어야 하는 금속은요. 여기 아까 우리 금속 이름들 정리해 놨는데 수소보다 양이온화 경향이 커야 돼. 누구 있어요? 마그네슘 있고 아연이지? 네, 우리 마그네슘은 이제 많이 썼으니까 아연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그네슘에도 똑같아. 금속 ZN 아연 더하기 염산이네. 염산화학식이 뭐죠? HCl. 자, 전하량 표시해볼까요? 아연 독립적으로 혼자 있네요. 몇이에요? 0이죠. 전하량. 혼자 있으면 0이라고 했잖아. 호돈소 물질의 전하량은 0. 근데 여기 HCl은 무슨 결합 물질이죠? H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이름 비금속. 수소 비금속이지. Cl도? 그럼 전하량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없지. 근데 얘는 공유결합 중에 좀 특이한 물질이야. 우리 전에도 했었어. 공유결합 물질 중에 염산. 이 친구는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된다라고 했어요. 수용액이죠? H 플러스랑 Cl 마이너로 나눠집니다. 응? 그렇죠. 당연히 중성해야지. 합쳐지면 중성해야 돼. 이온 상태면 중성이 되려고 해. 결국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끌어당기니까.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 아연 입장에서 또 반응을 일으키고 싶어 하겠지. 왜? 자기가 양이온화 경향이 더 크니까. 수소가 좀 건방져 보일 거 아니야. 내가 경향 더 큰데 내가 양이온해야겠다 하면서 자리를 둘이 바꾼다고요. 그럼 아연 옆에 Cl이 붙겠죠. 뭘 먼저 쓰는지 상관없어요. 일단 제가 먼저 썼는데. 그 다음 전하량 표시해요. 그러니까 아연의 전하량이 얼마죠? 이온일 때? 이틀 이온일 때 이끌. Cl은요? 이게 맞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돼야 돼? Cl. 뭐가 돼야 돼? 이게 염화 아연입니다. 슬 어떻게 화학식 쓰는지 알겠지? 화 염화 아연. 그렇죠. 염화 아연. 알륨이 염화 아연이에요. 염화 아연. 자, 그리고 수소도 덩그러니 나올 거예요. H. 근데 개수 맞춰주자. 얘들아, Cl 여기 두 개네. 여기 앞에 2 써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H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네. 그 반응이 봐봐. A랑 어때? 사실 거의 똑같지. Cu 플러스 2HNO3였는데 얘는 ZN 플러스 2HCl이란 말이야. 종류만 바뀌었죠. 그 다음 두 개 H고요. 여기 두 개 H네. 두 개 H고 여기 두 개 H가 있단 말이야.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수소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공기 중에서 EH로 존재하나요? 아니지. 어떻게 존재해, 수소는? H2로 존재하죠. 이게 이 반응과의 차이점이에요. 굉장히 유사하죠. 얘는 이 끝이 EH였는데 얘는 H2가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EH 대신에 수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럼 얘도 그림 그려야겠죠. 당연히 그림 그려야 됩니다. 예, ZN H 플러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다고 원래. 근데 아이언이 양이온 악영향이 더 크니까 튀어나온다고요. ZN E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 내놓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전자를 수소 양이온이 각각 하나씩 갖게 되겠죠. 오, 얘랑 그림 어때? 거의 똑같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은이 원자가 됐으니까 금속이 원자가 되면 어디 붙는다고 해서? 산에 붙는다고 했지. 근데 수소는 수소 양이 전자를 받아서 원자 상태가 될 텐데 얘가 금속이에요? 아니죠. 얘는 비금속이란 말이야. 특히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판에 안 붙고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이 차이야. 얘는 이 차이예요. 들러붙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금속이 양이온이었던 게 원자가 되면서 달라붙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근데 얘는 판의 질량 물어볼게. 판 질량 어떻게 되겠니? 무조건 줄어들지. 왜 판에 떨어져 나간 원자는 있지만 붙은 원자는 없잖아요. 무조건 줄어들죠. 얘는. 계산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이 여기는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었으니까 각각의 질량값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떨어져 나가기만 해도. 아니면 질량만큼 감소하겠죠. 이 차이죠. 또 이온수도 물어보겠죠. 이온수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줄어들죠. 왜? 아이언 이온 하나 늘어났는데 수소 이온 두 개 감소했으니까. 여기 반응식에도 할 수 있죠. 이온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는데 세 개밖에 없네. 4분의 3배속이. 그다음에 우리 상위권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하나 봅시다. 여기까지 마스터하면 한 2등 6번 노력을 많이. 이거는 화학 단원 내내 쓸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러 이온수 계산하고 엄청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봤어요. 오늘 단원 하나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놀고 먹고 하면 안 돼. 되게 중요한 단원이고 베이스가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제가 천천히 다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복습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때도 안 해도 그때도 안 해도 나한테 복습을 바라고 있네. 바랄게.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전하량과 이온수의 관계입니다. 자, 주변에 아무 반응이나 하나 써볼게요. 이거 옆에 있으니까. 그래. 이걸로 하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금속 원자하고요 이온 결합 수용액, 이온 결합 물질 수용액 반응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속 원자에 있었고 금속 양이온이 있었고 비금속 금이온이 있었지. 여기도 구경꾼 이온이 있었죠. 누굽니까? SO4 2-였죠. 이거 빼고 쓰자. 필요 없잖아. 가려놓고 쓸게.
그래서 문제에서 가려놓고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식이 훨씬 간단해져.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선생님. 애 대신에 임의의 원소를 넣을게요. 자, 처음에 금속 원자 있었죠? 마그네슘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A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뭔지 몰라? 안 알려줄 거야. 되니? 자, A에다가 임의의 원소 B를 반응시킬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는 원자 상태고 하나는 양이온 상태죠. 그것도 같이 표시해 줄 겁니다. A는 원자 상태였다. 0이다. 전하량. 자, B는 양이온 상태라면 한 놈은 양이온 상태예요. 금속 한 놈 원자, 한 놈 양이온. 근데 몇 불인지도 안 알려줄 거야. 근데 죄송한데 A, B에 0이에요. 네, 0이에요. 전하량 0이다. 자, B 몇 불인지 안 알려줄게요. 그냥 변수로 넣을게요. M 플러스라고. 치사하죠? 안 알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반응이 일어난 수를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L랑 식 똑같은 거예요. mg 더하기 cu 2 플러스죠. a 더하기 b n 플러스인 거예요. 단 음이온은 빼놓고 쓰이고. 그래서 써도 돼. 쓰고 싶은 친구들은. 그럼 그 뒤에 볼까? 그 뒤에 보니까 원래 마그네슘은 원자였는데 이온이 됐네. 아, A가 이온이 됐어요. 근데 몇 플러스인지 또 안 알려줄 거야. N뿔로 알려줘. N뿔. 뭐 X, Y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변수예요, 변수. 자, 그리고 B는 다시 원자 상태가 됐대. 되게 심플한 내용이야. 이거 사실 금속 원자 하나 있었고 금속 양이온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바뀐 거예요. 원자였던 애는 양이온이 되고 양이온이었던 친구는 원자가 되고 양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그러면 B는 이때는 원자 상태니까 0이네. 그 다음 봐봐. A 기준에서 전하량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어쨌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늘어났잖아. 산화되었죠. 지금 얼마 늘어났죠? n만큼 증가했지. 맞아. 그럼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전하량이? 전하량이 어떻게 됐어? 웬만큼 저 요번에는 m만큼 감소했네. 근데 전하량이 늘거나 주는 이유는 전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이거든? 그럼 주고받은 전자의 숫자는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그러면 한 놈이 뭐 3만큼 증가했다면 한 놈은 얼마만큼 감소해야 돼? 3만큼 감소해야 되죠. 즉, 이 둘이 얻고 이 증가하고 감소한 전하량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네? 빨리 안 내려나? 그럼 어떻게 같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A 앞에 개수를 m이라고 써보세요. m. 여기도요, m. 그럼 A 한 개가 n만큼 증가했죠. 근데 A가 몇 개 있대? m개만큼 있대. 한 놈당 n씩 증가하는데 m개가 있다면 총 몇 개 증가하겠니? mn개 증가하겠죠. 말이 어려우면 숫자를 넣어봐. A가 n이 3이라고 해봐. 3 증가했어. 근데 m이 여기가 2라고 해볼까? 총 6 증가한 거죠. 그래서 A 한 놈이 n만큼 증가할 건데 A가 m개 있다면 mn개만큼 증가할 것이라. 그 다음 뭐 하냐면요. B의 개수를 n으로 써보래. 야, 그럼 n은 하나당 m 감소했거든? 근데 n개 있다며. 총 얼마 감소하냐? mn개 감소하냐. 둘이 어떻게 돼? 같아지죠. 사실 최소 공배수 찾는 거야. 뭔지 알겠어? 뭐 예를 들면 물론 이제 7하고 3의 최소 공배수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서로에 몇 곱해주면 돼? 서로의 숫자를 곱해주면 되잖아. 맞아? 이 원리를 사용을 한 거라고. 물론 이제 약분이 될 땐 다르겠지만 여기서 뭐 약분할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각각의 전하량은 서로의
개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전화량은 서로의 개수가 된다. 예수관의 계획을 여기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내용 한번 볼래? 여기 둘이 이온일 때 전화량 얼마예요? 2죠. 그럼 마그네슘의 개수가 얼마라고? 2라고. 그 다음 마그네슘 이온일 때 전화량 얼마예요? 2죠. 그럼 구리 앞에 개수 얼마라고? 2잖아. 그 이때는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다 1로 가는 거야. 다 똑같으니까요. 그렇지. 여기도 볼래? 그러면 은의 전화량이 얼마예요? 플러스죠. 이게 서로의 개수가 된다고. CU 앞에 개수가 얼마라고? 1이 된다고. 그 다음 봐봐. 구리의 전화량이 얼마야? 2풀이죠. 그러니까 은의 개수가 얼마가 됐어? 2가 됐잖아. 나머지 내용에서도 여기서도 성립 똑같이 하죠. ZN의 전화량이 2풀이었는데 이온일 때 나머지 물질의 개수 2.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소이온 전화량 1이니까 ZN 앞에 개수 1이 붙은 거야. 그래야만 주고받은 전화량이 같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여기 이게 그뭐 교재나 어디에 설명은 안 돼 있는데 문제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이에요.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187쪽 봅시다. 13번 문제. 이번에도 보니까 항상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는 거야. 몇 번이야? 13번이요. 고난도 문제. 자, 보니까 하나는 A2 플러스 양이온이고 하나는 금속 비판이래. 여기 정보를 놓치지 말자 얘들아. 금속 비판. B 뭐다? 판이니까 B 뭐다? 원자다. 그래서 A는 양이온이고 B는 무슨 상태다? 원자 상태다. 그럼 식 써볼까? 근데 처음에 뭐가 있었대? 그림 봐봐. 가해. A 몇 뿔이 있었대? 2뿔이 있었대. 더하기 B가 된대요. 앞에 개수는 몰라. 마지막에 맞추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났겠죠? 일어났다고 했잖아. 오른쪽에 변화가 있으면 반응이 일어난 거지. 그럼 내가 이야기했잖아. 원래 양이온이었던 친구는 뭐가 된다? 그렇지. A가 된다. A 머리 위에 0이 된다. 얘도 0이었고 처음에 전화량. 더하기 그럼 원자였던 애는 뭐가 돼요? 양이온이 되겠죠. 근데 전화량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면 X 불러 놓읍시다. 모르잖아요. 그럼 사실 답이 다 나왔어. 이거를 이 개념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못 풀어요. 적용해볼까? A 전화량 얼마예요? 2죠. B 앞에 개수가 2가 된다고. 여기 B 앞에 개수도 당연히 2겠죠. B 개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A의 개수는 뭐가 돼요? 1이 돼? 아니 이원일 때 전화량 얼마야? X 모르잖아. X로 놔야지. 맞아? 그 다음 문제 조건 봐봐. 다음 문제 조건. 나 봐보세요. 나.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양이온 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네. 처음에 양이온 몇 개 있었니? 2개 있었어? 하나 있었어? X개 있었죠. 처음에 X개 있었잖아. A가 양이온이었으니까 나중에 누가 양이온이야? B가 양이온이죠. 예. A는 원자니까 양이온 수를 세고 있어. 오른쪽에서. 양이온은 B잖아요.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나중에 갈수록 숫자가 늘었다며. 그럼 이가 X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진짜 X보다 커요? 그럼요. 나중에 더 커야 되잖아요. 늘어나고 있잖아. 반응물에 있었던 양이온 수보다 생성물에 있었던 양이온, 상성물에 있는 양이온 수가 더 많아야 늘어나지. 그럼 답 나왔네. X는 얼마라고? 1이 있어요. 전화량 다 정수로 쓰니까 1이라고 나왔네. 그래서 뭔지 알겠어요?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 학습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부탁 좀 드리는데, 본인들 학업 실력을 뭐 좀 뜨끔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하죠.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권에 도전하는 친구들 빼고는 별반 다르지 않아. 사실 뭐 물어보면 이혼식들을 제대로 필요한 만큼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지?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주눅들 필요 없고 난 너무 못 외웠는데 어떡하지? 너무 주눅들 필요 없고 천천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도 일부러 조금 나갔어요. 여러분 여유 있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 풀 때 제발 답만 찾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나온 반응에 화학식 꼭 써보세요. 틀려도 좋아. 아무런 문제 없어. 틀려도 좋아. 그래서 틀려도 좋으니까 꼭 써보시고 해설지에 제대로 된 화학 반응식이 있을 테니 체크해보고 답만 찾지 말고 고쳐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져오시면 되겠죠. 제가 써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여유로워도 안 돼요. 궁금한 한 10% 정도는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베이스가 단단해서 10%면은 몇 등급이에요? 11%까지 2등급입니다. 그 안에 못 들면 3등급이란 뜻이야. 그죠? 그 안에 못 든 것 중에 제일 잘해야 3등급이야. 그죠? 우리 최소 노려야 될 등급은 무조건 다 2등급 노려야 돼요. 2등급 겨냥하고 가야 됩니다. 공부는. 1, 2 겨냥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본인 오늘 했던 것들 중에 암기 안 되어 있는 이온식, 화학식 이런 것들 꼭 다 암기하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잘 하시고요. 남은 시간 클리닉 마무리하고 이거 합시다. 저도 원래 시험까지 네.